안녕하세요. 옐로입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 억울하다면,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김원이 쓴 운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명리학의 관점으로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명리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는 운을 밀어내는 습관 6가지, 운을 끌어당기는 습관 11가지, 10년 후 인생을 바꾸는 운 관리법 3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었던 운을 밀어내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의 주변을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사람들이 믿었었죠. 그것처럼 내가 중심이고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운을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나는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런 문장들인데요.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내 주변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나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만, 내 주변에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억울해지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바로 피해자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뭔가 세상이 자꾸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친구가 어떤 모임에 오라고 초대를 했다던가 결혼식장으로 초대를 했다던가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왔어 인사만 하고는 잘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뭐야, 자기가 불러놓고 왜 챙겨주지도 않아?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1인칭 시점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나를 초대했지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대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친구한테 불만이 생기고 뭔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죠. 두 번째는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말을 멈춘다던가 또는 저쪽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기분이 든다. 이럴 때 뭐지? 내 얘기하나?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있으시죠? 또는 나 때문에 싸우나? 이런 생각들. 하지만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1인칭 시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런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싸우면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아이가 있을 때는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저 부모님이 저렇게 슬픈 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나 때문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것도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에서 이런 것을 딱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었냐면 학교에서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업무 분장을 새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해는 3학년을 했지만 내년에는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년으로 갈지 어떤 업무로 가게 될지 업무 분장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원하는 것을 써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반영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는 3학년을 썼지만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서 작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께서 지금의 학년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학교로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이 10분의 선생님이 내년에 그대로 같은 학년을 맡게 되는 확률은 거의 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 6명 정도는 같은 학년을 하겠지만 또 5, 6명 정도는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분장이 발표가 나고 이런 결과가 나오자 그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학년끼리 너무 친하니까 다른 부장님들께서 우리 학년을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다 찢어놓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띵 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부장님들이 우리가 너무 친하니까 갈라놓으려고 선생님들을 찢어놓는다?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도 같은 학년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친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라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선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기겠죠. 부장님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 라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운의 그릇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임을 알고 전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이런 업무를 준 거야. 또는 저 사람은 저 사람만 좋아하니까 저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의 원인으로 일이 돌아가는 일이 세상에서는 크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에 일들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내가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 업무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편협하게 바라보게 되고 피해자 마인드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운을 밀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이고 나는 그곳을 돌고 있는 지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위주가 아니라 나는 우주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습관이 됩니다.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마인드로 세상을 보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당연히 기운이 좋지 않아집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시야도 너무 좁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불평 불만만 한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고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온함도 생기게 돼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더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 일을 남의 일처럼 일반화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헤어지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이 친구는 그 헤어졌다는 그 상황에 매몰돼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충고를 할 수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일이 되면 그렇지 못하죠. 내 일이 되면 논리와 이성이 다 사라지고 감정적이 되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 일을 남의 일처럼 일반화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운의 그릇이란 책에서도 전체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상황 파악도 정확해지고 합리적인 방법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세운다면 당연히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남의 일처럼 일반화해서 바라볼 수 있고 전지적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기쓰기예요. 이것은 운의 그릇이라는 책에 나오는 방법은 아닌데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일기를 쓰는 그 순간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1인칭 시점입니다. 뭔가 화가 났을 때 또는 기분 좋을 때 막 일기를 쓰다 보면 나중에 읽어보면 굉장히 유치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일기를 쓰면 굉장히 1인칭 시점으로 일기를 쓰게 돼요.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기를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읽어보기입니다. 즉, 일기를 쓰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일기를 읽어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이거 하나에 꽂혀 있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때 이렇게 생각했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이 이미 휘발돼서 사라지고 마치 남의 일을 읽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서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운의 그릇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전체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도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정말 운을 끌어당기고 싶고 좋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자연의 일부이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세상을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끌어당기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